검사하고의 관계, 저게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저건 보고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저거는 사실상의 수사를 상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겁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그리고 입건 요청. 수사하는 거 보다가 저거 더 수사해. 저 입건해. 추가로 더 범죄 사실 인지해 이러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중수청은 과거에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의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저 6대 범죄라는 대대적인 범죄를 선택적으로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 자체가. 그래서 저 중수청은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지금 일원화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부칙에 검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둠으로써 저것이 이원화로 할 수 있는 꼼수 규정이에요.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처럼 그냥 수사관으로 신규 임용하면 되지 왜 검사만 특별히 부칙에다가 다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수사사법관을 비판을 받으니까 부칙으로 숨겨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이원화 다시 하겠다는 꼼수 규정입니다. 저 부칙 규정은. 그러니까 이원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괴물 중수청이 될 수가 있다. 이 중수청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령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있는 수사들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저 6대 범죄 중에서 정치인 수사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 새로 출범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 정치인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수청은. 그런데 저 중수청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공소청 검사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이거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영장 가져와 해줄게 이렇게 한 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데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수사를 마음대로 마음이 안 들면 가지고 와 우리 정치 수사 우리가 할 거야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 주에 아마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심사를 할 텐데 저 우선 수사권과 사실상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저 두 가지는 중수청법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저 꼼수 부칙 규정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 6대 범죄 중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또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지금 김성태 조작 수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중수청을 통해서 공소청 검사가 조작 수사가 무한히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저 구조는 공소청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중수청을 수사 지휘해가지고 조작사를 할 수 있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원화가 이게 좀 고약하네. 그러니까 이원화가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야. 여론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 일원화됐다. 이것만 이제 보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됐다, 이거. 소통되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또 임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걱정했던 가장 문제 이원화, 그것도 공소청에서 그 위 상관으로 오는 이 이원화 가장 문제 삼았거든. 근데 이게 되게끔 해놨네 또. 이거는 고약하네. 이거는 의도적인 고약함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번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공소청법 37조 1항과 2항을 문제 삼았던데 1항과 2항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7조 1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처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총장 다시 말해 공소청의 최고의 그 수장은 네. 모든 수사를 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이 입법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권한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남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거거든요. 네네. 대표적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지청 사건인데요. 울산시청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 사건 있잖아요. 그 울산지청에서 수사했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뒤에 중앙지검 옮긴 다음에 대전지검 생뚱하게 수사하게 글로 했어요. 보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거기 가갖고 격려했어. 그렇지. 예. 결국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수사로 결론 난 사건이란 난 말이야. 사건이지.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또 만들어 놓았더라. 음. 요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저 규정뿐만이 아니라 그 김학의 출금 사건도 있어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그 사건이 관할이 안양지청에 있어요. 그게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양 사건을 수원으로 옮겨요. 이정석 검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자기 똘마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소청장,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이래저래 옮겨가지고 자기의 신복이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 규정인데요. 네. 그런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번 보세요.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나왔는데 이 프로스가 조용해요. 그렇지. 검찰이 너무 반발하지 조용하잖아요. 않아. 그 사법개혁 3법 우리 통과시켰을 때 대법원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박영재 그만두고 예. 조이대 뭐 도어 스태핑하고 맞아요. 검찰이 조용합니다. 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이 공소청법 제가 아까 제 준비한 거 하나 올려주시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법제처에 지금 그 검찰청법을 치시면 검찰청법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소청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두 개가요. 그래서 검찰의 지금 그 권력 구조를 공소청법에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 공소청장의 직무 이전 그 검사들의 저 규정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지금의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검사를 평범한 행정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검사들의 특권적인 규정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와 징계 등등의 특권적인 규정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검찰청법에 있는 특권적 규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을 그대로 이름 간판가리만 한 법이다. 그럼 간판가리만 하면은 괜히 돈 많이 들고 그렇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네. 그래서 이 공소청법은 지금 검찰의 단계 3단계 구조, 대검, 고검, 지검 이거를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고등검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또 3단계로 그대로 놓는 그랬더라고요. 이런 규정. 네. 이런 것들은 공소청법이 그러면 검찰개혁 맞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공소청법 한번 올려주시면 맨 마지막에 뭘 갖다 놨냐 하면 네. 검찰청 폐지 후에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6개월 동안 또 유예기간을 뒀어요. 검찰청 붙이게. 폐지 후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1년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월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6개월 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아, 또? 또 6개월 연장을 하는데 저 부칙 규정이 지금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그대로 공소청으로 흡수하는 부칙 규정을 그대로 뒀습니다. 아, 저게 핵심인가 그래서 보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거 알박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게 서울중앙지검 조직표예요. 만일에 지금 공소청법이 시행이 되면 저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 수사관, 특활비까지 전부 그대로 스테이입니다. 아, 유예가 되니까 검찰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네. 똑같습니다. 1년 유예시켰고 6개월을 더 유예시켜. 시켰고 6개월 지나더라도 지금 검사와 검찰청의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아, 또 부추게 만들어놨기 똑같네? 때문에 그냥 똑같다는 거죠. 공소청법에 그러네?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간판가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겁니다. 아니 문제네. 아니 1년이나 시간 줬는데 이게 뭐야? 나는 1년인 줄 알았어, 임마. 지금까지. 6개월을 왜 또? 아 6개월을 또 죄송합니다. 안 되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네들이 언제나 그러잖아. 그래, 항상 등자 그래. 하나로 조금씩 그래. 조금씩 넓혀가고. 맞아. 야금 이중구조 물어 우리가 문제 삼니까 부칙으로 일어나 했더니 또 부칙으로 어. 야금 매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아유, 정부 진짜. 안은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청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수사권을 그대로 직접 사건을 보유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알사탕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중수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수부 같은. 네. 그러면 검사들은 완전히 땡큐죠. 땡큐지. 이 프로수가 조용한 이유입니다. 이게 조금 제일 네. 그러네. 그나마 다행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됐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이 공소청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다음 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거 뭐 똑똑한 분들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 또 3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3탄. 3탄이 뭐냐?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바꾸려면 형사소송법을 이제 바꿔야 되고 그게 이제 3탄이에요. 3탄. 그런데 이건 역시 이 총리실 검찰 TF에서 이걸 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인식 조사를 했어요. 검찰 개혁 TF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안 수사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 의견, 그러니까 현행과 같이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것이 45.4%. 그러니까 국민 꽤 여러분이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네네. 남겨두는 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부정 그때도 의견.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자체가 약간 답정너식이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질문지를 보면 진짜 좀 심각한 답정너야. 자, 네, 소개해 질문지. 주시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송치한 사건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적절한 공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질문인데 네네. 첫째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질문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요 단어. 이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그렇죠. 이미 심어 줘버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보기 한번 가볼까요? 네, 1번 직접 보안 수사. 그러니까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등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답이잖아, 이건. 신속하고 적정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1번을 눌러야지. 그렇지. 2번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대상 사건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어 제한적으로 검사가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3번 선택지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 금지.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어떠한 경우라도 옳지 못했죠. 하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하여 오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보안수사 요구도 금지.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하여 오라고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개 선택지. 근데 아 이거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이거 요구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1번 눌러야지 뭐. 근데 질문에서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게 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모든 답은 질문에 있다. 맞아. 질문에 답이 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대 34면 이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부족하다니까 신속하고 적정하게 뭘 해야 되겠네. 이렇게 답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설문에 이제 3번을 가지고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하는 이런 설문지로 구성을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답변하는 분들에게 이런 대안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건 답정너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 당론으로 폐지 당론을 정부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완 수사 의견을 수렴하겠다 3월 4월에 그렇게 해서 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이 돼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결정이 되는 조직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심사를 해야 말씀이군요. 되는 거죠. 3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로 보안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좀 뭔가 호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건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그 국민을 위한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별건 수사는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사건이 대표적인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났어요. 네. 수사를 할 때는 별건 수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별건 수사의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검사가 하죠. 예. 별건 수사 아니라고 막 보안 수사를 해요. 하면은 나중에 송영길 대표 구속되고 나서 무죄 난 거는 1년, 2년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권 남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보안 수사로. 그래서 김성태 같은 경우에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경찰에서는 사건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조작을 하려 그래도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하고 같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덮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불송치를 하잖아요. 네. 검찰에다가 이거는 대북 송금 아니야. 불송치라면 검찰은 196조 2항에 따라서 바로 보안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보안 수사로 수사권 남용,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별건 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은 조금 잘못되었다. 네. 조금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자꾸 댓글이 이런 게 올라오는데 경찰은 착하고 검찰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예요. 권한의 문제. 어느 쪽에 어떤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 그럼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화성연쇄 살인범 사건이 있었다. 근데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경찰이 이 사람을 지목했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도 그 사람을 지목했고 법원도 그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만든 법이지만 태완이법에서 수사를 다시 했더니 진짜 범죄자는 감옥에 이춘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다 한 똥속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재판 소원제라든지 아니면 법원국제를 통해서 정리. 그리고 검사는 수사권은 갖고 있지 말어. 기소만 해.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견제해 줘. 이거거든요. 아까 그 설문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보안 수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찰의 영역과 검찰의 영역과 법원의 영역을 나누는 것인데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했고 아까 말했듯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경찰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다시 준다? 그러면 더 나쁜 짓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잘못하는 것은 그 안에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지. 근데 이 심의위원회가 잘못하면 수사관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징계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심의위원회 안에 제 생각은 검사도 넣고 판사도 넣고 외부인도 넣고 수사관도 넣고 다 넣어서 이쪽 저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건 경찰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검사까지 그 수사권을 가져가지 않게 한다. 요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지금 3차 요구안이 또 들어왔지만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네. 어떻든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 추미애 위원장님 등 하는 것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나쁜 손길이 뻗쳐올지 모르니 이건 뭐 당연하죠. 그것을 잘 찾아서 네. 중간 소통을 잘해서 완벽한 걸 만들자고 지금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법안 소위 심사하면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람직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네. 국민들께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회 법사위가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네.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수에서 경찰 확실히 견제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건 다 가면서 갈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이 왜 다시 검찰 개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시작이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봉권 띠지는 은행에서 현금을 묶을 때 사용하는 봉인 띠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돈다발 증거에서 이 띠지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라 증거 훼손이나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커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관봉권을 본 적도 없고 띠지 훼손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발언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문제를 감싸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국민까지 배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이 도입될 경우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띠지 분실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 남부지검장,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전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증거 관리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 자체에도 민주당 당원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이 진짜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권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입니다. 비판하는 측에 따르면 현재 법안에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과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다시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검찰 수사권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 TF 구성입니다. 개혁안을 만드는 핵심 자리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측은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드는 구조라면 진짜 개혁이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들은 민주당 지도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존의 당론으로 정했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도 검찰이 주도한 개혁안이 아니라 국회 중심의 입법으로 검찰 개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까지 검찰이 정치와 깊이 연결된 수사를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안이 검찰 권력을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도 정치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지금 논쟁의 핵심은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추진되는 검찰 개혁 법안이 정말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인지 아니면 검찰 권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구조인지 이 논쟁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와 입법 과정에서 더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영상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하나입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추진단이 공개한 검찰개혁 2차 정부안이 과연 진짜 개혁인지 아니면 검찰 권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구조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특히 이 정부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 권한 축소 방향과도 엇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리실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검찰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권력투쟁과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혹과 해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가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중요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결국 앞으로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가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